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관리인 연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북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이에요. 작가님 성함은 정영욱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첫 부분부터 이 작가님께서 편애며 라는 부분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달빛 창가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의 힐링, 마음의 위로 오늘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편애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 뭐든 잘 될 거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쩌면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 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쳐버렸음에도 잘하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큰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자. 뭐든 잘. 하고 있는 일도, 관계도, 사랑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함에는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함에는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인생의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의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진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더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져주는 게 마음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고.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아지지 않을 때,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은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마음에 콕콕 박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가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소리만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단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빤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 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 유독 나만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데 다들 그렇더라. 이 와중에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될 대로 되라 식의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안 될 일 구분해서 괜한 거로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하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이 가끔씩 꼭 필요하다. 내일의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쉴 거면 확실하게 쉬어야 한다. 괜히 쉬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쉬지 않는 편이 옳다.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을 주었는지 싶었다. 걔 말고도 좋은 사람 널렸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끔가다 카톡 부사나 확인할 그런 사이에 연연하지 말자. 사람은 변화를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내 힘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었다. 변할 사람은 알아서 변화할 계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생각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을 정말 잘 챙겨야 한다. 만성피로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마음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잘라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인들도 유심히 보고 함께 걸러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에 덜 상처받기 위한 것들. 첫째, 나 싫다는 사람은 신경 끄고 나 좋다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갈 것. 나에게 오는 어떠한 미움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 것. 나를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 기억할 것. 두 번째, 혹해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치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주위 손꼽을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감정에 휘둘려 먼저 마음을 다 보여주고 다치지 말자. 셋째, 마음에는 이자가 없다. 내가 준 것 그 이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품으면 나만 공허해진다. 줄 거면 그 이상 되돌려 받을 마음은 버리고 줄 것. 넷째,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했다면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변한 척하는 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것. 다섯 번째, 언제 개선될지도 모를 관계를 오래 붙잡고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소중한 관계를 붙잡아 둘 것. 정말 내 사람이라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나의 노력을 진즉 알아줬겠지. 노력은 해보되 너무 오래 마음 쓰지 말자. 여섯 번째, 사회에서의 관계는 대가 없는 관계가 드물다는 것을 늘 기억할 것. 선의가 있다면 그 선의만큼 후에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늘 기억하며 주고받을 것.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 특히나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어제의 적, 어제의 친구, 오늘의 적, 오늘의 친구. 정신없이 돌아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어떤 시간이 귀중했느냐, 귀중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짓는 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했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들, 어떤 이가 지닌 가치가 높았다고 한들,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성인군자와 함께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받는 것들의 가치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려 관계를 이어가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껏 어떤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껏 어떤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곧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입니다. 과거였고 현재이지만 곧 미래가 되겠지요. 아주 기대되기도 아주 긴장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모여 나의 앞일들이 펼쳐진다니요. 지금껏 나는 홀로 무언가를 해오고 싸운 것 같지만 결국 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얽혀 배웠으며 견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도 시간이 고쳐주질 않습니다. 또 평가가 좋다고 해도 나에겐 독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으니 괜히 시간 들여 믿어주면 나의 미래를 부정적이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또 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익숙함에 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이들과의 시간을 지겹다는 이유로 멀리하지 않도록 나에게 긴장을 주어야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란 말은 이 뜻일 겁니다. 나의 지금을 망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망치고 나의 지금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 때문에 힘들거나 행복하다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함께하는 이들의 존재가 무겁지 않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마음은 곧 선물 받은 것. 사람의 마음은 소중한 선물과 같아서 한번 잃어버리면 이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다. 받은 선물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새 것을 구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선물 받은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똑같은 외형이어도 성에 차지 않는 것처럼 한번 잃어버린 마음은 다시 찾는다 해도 무의미한 일.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이미 그때 주고받은 소중한 마음이 아니게 되는 것. 받은 마음을 익숙함에 함부로 잃어버리지 말 것. 또 선물이 아니었을 마음을 오랜 시간 간직하느라 애쓰지 말 것. 마음이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이전 그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귀중히 여기되 잃어버린 것을 너무 오래 찾아다니지 말 것. 받아가고 싶다는 말.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버겁거나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갑갑할 때에는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론 받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언젠가 독자들에게 힘들 때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나온담 역시 바다에 가고 싶다 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하늘 보기였고요. 피식했습니다. 역시 사람 다 똑같이 사는구나. 예쁜 것과 탁 트인 것을 보면 마음이 개어집니다. 푸른 것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모두는 은연중에 그 치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이 하늘 보러 가고 싶다 하면 무슨 일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면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다를 보러 가도 하늘을 봐도 달라질 거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너무 분해서 그리고 답답해서 그것을 시켜보고자 바다를 보러 가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힘든 일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럭저럭 마음이 괜찮아집니다. 또 그 괜찮음으로 다시 나아갈 기운을 얻습니다. 나는 왜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인가? 당신은 왜 좋게 변하는 거 하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고 싶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바다와 하늘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 같다는 자연이 그런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탁 트인 것, 높은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탁하지 않은 공기, 시원한 바람과 막힌 것 하나 없는 공간, 나보다 훨씬 더 높고 넓은 것들, 또는 제법 다른 온도,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순해지는 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탁했던 생각이 깨어나는 건 아닐까 합니다.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에서 하지 못할 만도 하지 라는 인정, 또는 이 넓고 높은 것들 아래 내 걱정은 아주 작은 먼지 정도겠지 라는 안도감. 지금껏 어떻게든 흘러왔으니 앞으로도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정도의 무책임. 아주 예전부터 알았지만 살아오면서 잊게 되는 것, 나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했고 보여줘야만 한다는 그 강박에서 잠시나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광활한 자연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나는 좀 약하고 나는 좀 멋없고 나는 좀 작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주변인이 나 바다 가고 싶어 라고 말하거나 하늘을 보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어떠한 압박으로 인해 구석으로 몰려있다는 걸 뜻합니다. 나 또한 그런 말과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런 것이 분명하겠죠. 나 좀 약해지고 싶어. 나 좀 인정하고 싶어. 나 좀 벗어나고 싶어. 정도의 간절함일 테죠. 직접적으로 힘들다, 정말 버겁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알아줍시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힘들 그 사람 또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일 테니까 말이죠. 힘이 도저히 나질 않아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일 테니 말이죠. 아주 잠깐만이라도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 첫 번째, 사소한 애정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둘째, 기다림은 짧고 그 여운은 정말 길게 남는 사람. 셋째, 진심 어린 말의 위로도 좋지만 진심 어린 경청의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넓은 사람. 넷째, 지금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과거의 나와 함께 고생했던 것을 잊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가끔은 멀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 여섯 번째, 내가 필요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애정하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 일곱 번째, 함께 있을 때 가면에 숨겨진 자신이 아닌 진짜 서로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그만큼 서로에게 편한 사이인 사람. 그 편안함이 소홀함과 익숙함이 아닌 소중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리딩 이번 책도 마무리했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항상 스스로에게도 이런 단어를 되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지만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내 스스로를 다독여보고 칭찬도 해보고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기에 그 속에서 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북리딩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굿나잇.